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방이식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요 근래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형물보다는 수술한 티를 내지 않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가질 수 있는 가슴 지방이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트렌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올렸던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상담 시에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술 후 촉감이나 이물감, 수술한 티가 많이 난다, 흉터가 보여서 싫다, 보형 구축의 위험성, 나중에 제거해야 하는 부담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형물은 싫고 왠지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방이식을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이 영상에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가슴이 B컵 이상인데 더 키우고 싶은 분, 지방 흡입을 같이 하면서 가슴도 키우고 싶은 분, 보형물이나 필러 등 이물질은 무조건 싫은 분, 큰 흉터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슴 성형도 트렌드의 변화가 생겨서 조금 작더라도 자연스럽고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 가슴을 선호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가슴이식은 지방 흡입과 줄기세포 추출, 가슴이식의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허벅지와 복부에 투메스트 용액을 주입한 후 본격적인 지방 흡입을 합니다. 지방을 흡입하는 사이에 흡입한 지방의 일부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고, 추출한 후에는 셀 카운트를 통해 총 세포수와 살아있는 세포수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세포와 PRP, 지방을 믹스한 후 가슴에 주입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2시간으로 지방을 흡입하고 가슴에 이식하고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을 다 포함한 시간입니다. 수술 후 통증은 둔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동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느끼는 뻐근한 통증 정도라고 설명드립니다. 수술 후 통증으로 무통 시술을 해달라고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수술 후 붓기나 멍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붓기는 수술 후 1, 2주까지, 멍은 수술 후 2, 3주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주말에 수술하시면 월요일은 출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술 후에는 직장도 다니시고 일상활동을 하시는 게 회복도 빠르고 생착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슴 지방이식을 하는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수술 후 얼마나 커지고 유지가 되는지에 관한 것일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줄기세포 가슴 이식을 했던 780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얼마나 가슴이 커졌는지를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의 평균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0분의 평균치를 보면 현재 가슴 사이즈가 A컵인 분은 수술 직후에는 2.6컵인 C컵 반 정도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 수술 4개월 뒤에는 절반 정도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수술 전보다 1.3컵, 즉 B컵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기대하실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컵 이상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착률은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14년 정도의 경험상 가슴 이식의 생착률은 절반 정도인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위에 언급한 대로 작년에 78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측정해 보니 그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논문을 보면 줄기세포 이식의 생착률을 65에서 88%까지 보고하고 있고, 2021년 메타 분석된 논문에는 평균 71%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논문은 소량 이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가슴과 같은 대량 이식에서는 생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통계를 통해 생착률이 50% 정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커지고 유지되는지와 생착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없고, 생기더라도 대부분 간단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문제가 되는 부작용으로 워낙 많은 양의 지방을 이식하게 되니까 지방이 덩어리지고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오일낭종, 석회화, 지방개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방계사란 말은 들으면 무시무시하지만 실제로 지방이 생삭되지 않고 그냥 뭉쳐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자체가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노란색의 액체로 모여 있으면 오일낭종, 시간이 지나서 색깔이 희게 변하면 지방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 이식 후 생기는 부작용들은 대부분 주사기로 간단히 볶거나 캐놀라를 통해 흡입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처럼 큰 상처 없이 지방을 이식했던 작은 구멍으로 대부분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수술했던 병원에 문의를 주시면 초음파로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성분의 경우는 말랐다고 해도 기본적인 체지방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체형을 봐서 지방이 좀 더 모여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또 지방을 뽑을 때도 매뉴얼 방식을 이용해 섬세하게 지방을 뽑으면 대부분은 수술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 홈피 전후 사진에 들어가서 제목란에 절벽을 검색하시면 아주 마른 분들의 가슴 이식 케이스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에는 두 가지 능력, 즉 자가복제 능력과 분할 능력이 있어 지방을 뽑는 과정에서 손상받거나 죽은 지방세포를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허혈 상태에 빠진 지방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생착률을 높여줍니다. 지방줄기세포는 골수와 제대열에 비해 양이 10,000배에서 100,000배 이상 많아서 굳이 배양하지 않아도 500만 셀 이상의 많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으니 효과가 좋고 비용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김영감은 가슴과 같은 대량 지방이식에서는 줄기세포 이식을 꼭 권해드립니다. 가슴에 이식된 지방에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수술 후 1에서 2주 사이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혈소판 농축액인 PRP를 가슴 이식한 부위에 직접 주사해서 혈관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PRP 부스팅인데 일종의 혈액줄기세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수술 후 1주차에 한 번, 2주차에 한 번, 2회를 주사하고 한 달 이내에 맞으면 됩니다. 논문을 보면 PRP를 2번 주사한 군에서 지방의 무게와 부피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S는 플로리스라고 해서 수술 흉터를 숨길 수 있는 가슴 지방 이식 방법입니다. 기존의 허벅지 앞과 뒤 양쪽에서 5군데의 상처를 내지 않고 배꼽이랑 꼬리뼈 쪽의 군데의 상처를 이용해 허벅지와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함으로 수술 흉터를 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슴에 이식할 때도 절개를 하지 않고 아울이라는 기구를 이용하므로 따로 봉합하지 않아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FS 가슴 이식을 통해 지방을 뽑는 부위의 수술 흉터까지도 숨길 수 있어 그야말로 가슴 이식의 최대 장점인 수술한 티를 내지 않는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전 케이스를 몇 분 살펴보도록 할까요? 타 병원에서 가슴 이식을 했으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수술 전 사진입니다. 키 165에 몸무게 52kg, 가슴 사이즈는 이식했다고 보기에는 많이 작아 보입니다. 수술 직후 사진을 볼까요? 이식은 좌측 가슴에 260cc, 우측 가슴에 260cc의 지방을 이식했고 가슴의 근육층인 대흉근의 아래 공간에도 빠뜨리지 않고 충분한 양의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뒤의 사진으로 가슴이 많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생착이 완료되어 더 이상 가슴은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이 거의 없으신 분입니다. 먼저 수술 전 사진입니다. 키 156에 몸무게 38kg로 한눈에 봐도 아주 슬림한 상태입니다. 이분은 타 병원에서 6번 상담을 갔는데 다 지방이 없다고 하여 살을 더 찌우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입니다.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이식은 좌측 가슴에 260cc, 우측 가슴에 260cc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이분처럼 가슴집이 작은 경우도 한쪽 가슴에 260cc 정도의 지방은 이식해야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의 사진입니다. 초음파 측정상 1.8cm의 두께가 3.8cm 정도로 2배 이상 가슴의 두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컵 사이즈는 흉곽에 대한 상대적인 가슴 크기이므로 이분처럼 슬림한 경우가 오히려 살집이 있는 분보다 컵이 더 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한 짝가슴의 교정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수술 전 사진입니다. 우측 가슴이 좌측에 비해 많이 작아 보입니다. 지방은 복부와 허벅지에서 총 1100cc를 흡입해서 우측 가슴에 300cc, 좌측에 170cc의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수술 4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좌우 비대칭이 많이 교정된 상태로 이 정도로 만족한다고 하셔서 2차 이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줄기세포 가슴 이식에 대해 이전에 올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보형물처럼 한 번에 원하는 크기만큼 키울 수는 없지만 FS 가슴 이식으로 지방을 흡입한 곳에 흉터를 보이지 않게 숨길 수 있는 가슴 지방 이식이 가능해져 본인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가슴 성형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식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